두 번의 발사 실패를 겪은 나로호, 이제 3차 발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발사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발사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준두 기자. 네, 김준두입니다. 네, 3차 발사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만큼 이제 한 달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나로 1단 발사체, 러시아에서 제작한 것은 이미 고흥나로 우주센터에 도착이 돼 있습니다. 네. 입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2단,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2단의 조립도 성능 점검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발사체 총조립 작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사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대에 대해서는 8월 말 관제 설비, 또 추진체 공급 설비와 시상 기계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을 이미 마쳤습니다. 또 앞으로는 발사체의 연계 시험 등을 수행한 뒤에 발사에 임박해서 발사 운용 모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이 나로호가 사실 지난 2009년에 1차 발사, 또 2010년에 2차 발사했지만 두 번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 실패 원인이 각각 다르던데요.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 발사는 거의 우주 공간까지는 올라갔는데 상단 페어링이 비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발사에는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위성이 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정상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차 발사 실패는 그런데 원인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쪽에서 주장하는 원인과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각자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쪽이 주장한 문제점 모두를 다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단 2단 그러니까 비행 종단 시스템을 제거했고요. 또 화약 제거 또 아니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꾸는 형태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쉽게 이렇게 두 번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또 큰데요. 3차 발사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무래도 발사에 임하고 있는 연구원들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를 다 실패하고 나서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가득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성공 가능성은 100% 점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의 준비를 하면서 이 성공을 기대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만에 하나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나로호가 또다시 실패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발사는 한 번은 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계약을 할 때 1차 발사에서 성공을 하면 그걸로 모든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었고요. 예. 1차는 실패하더라도 2차 발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2차에서 성공하면 역시 그걸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1, 2차를 다 실패를 하면 3차를 쏠 수가 있게 3번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패한다면 러시아로부터 또다시 1단 로켓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특히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실었었는데 2대를 준비를 했었는데 1차 발사 실패와 2차 발사 실패를 통해서 과학기술 위성 2호는 없어지는 형태가 됐고요. 이번에 3차 발사를 대비해서 나로 과학기술 위성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따라서 3차 발사 로켓도 없고 위성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차 발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마지막 기회군요. 네. 이 나로호가 두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발사체와 발사 관제 기술, 발사 실패 분석 기술 등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번에 성공한 것보다는 이 같은 실패를 통해서 한국 우주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는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러시아도 로켓을 개발했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네.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H2A 로켓을 개발을 하면서 6차례 이상 실패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실패를 통해서 로켓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삼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으로 성공했으면은 여러 가지 이 실패 원인 분석 기술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질 못했을 것이고요. 특히 로켓을 발사하는 운용 기술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물론 두 번의 실패가 아쉽기는 하지만은 세 차례 도전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 한국 우주 기술에 있어서는 얻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나로호 1단 로켓이 러시아 기술이고 그런데 또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때문에 나로호 이후에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발사체고 언제 개발되는 겁니까? 한국형 발사체는 우리 기술로 완전히 개발이 되는 것이고 이번 나로호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솔직히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로켓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75톤급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붙여서 300톤급의 추력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땅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올릴 정도의 그런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30톤급 엔진 개발은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그 시험 발사를 하고 또 이 로켓을 이용해서는 2020년 이후에 달 탐사에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뭐 6년 후면 우리 발사체가 개발이 되겠군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국형 발사체는 개발 초기긴 하지만 이미 3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뭐 로켓 연소 실험 시설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나로가 2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나로에 상당히 묻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나로 쪽에 그 발사에 운영되는 인력들이 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쪽에도 참여해야 되는 인력들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예산이 또 올해까지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연소 시험동 같은 경우는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연소를 시켜봐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거대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내년도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공나로우주센터 옆쪽에 항공센터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지금 지을 예정입니다. 이 연소 시설이 먼저 확보가 돼야지만 로켓 개발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재원 마련도 중요하겠군요. 네. 이 나로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무척 큰 만큼 다음 달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이 힘차게 우주로 솟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